어제 워킹 패드에서 걸으면서 본 비디오가 최백은 그 경제학 교수가 쓴 그 교육, 그 미래의 교육에 대해서, 그 교육의 혁신에 대해서 만든 비디오였는데, 내가 공감하는 데가 많고 해서 그와 관련해서 좀 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브이로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내가 그런 브로그를 하나 쓴 게 있어요. 내 손자를 보고 있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6살이 됐으니까 20년만 지나면은, 그 지금 21년이니까 뭐 20년 지나면은 31년이 되죠. 아니, 41년 되죠. 하여간에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돼서 그 전에 한번 브로그를 쓴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역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그 파괴적인 혁신이 필요한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모두 다 파괴적인 혁신으로 가고 있는데, 교육이 그 20세기에 할 때, 20세기의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산업혁명 그 시대에 그 살아가는 데 적합한 인재를 교육하는 거였다면은, 21세기는 이제 산업혁명이 끝나고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그 모든 것이 다가 이제 바뀐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 산업화 시대에 맞게 하던 교육을 그대로 해서는 적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교육이라는 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공장형 교육이에요. 공장형 교육. 다시 말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공장에서 그 물건을 찍어내듯이 그 산업화 시대에 딱 알맞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같은 패턴으로, 같은 그러한 그 내용 또는 방법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교육이 쓸모없게 됐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지식들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거의 쓸모가 없어요. 공장형 그 교육 같은 데서는 보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학, 언어 또는 수학, 이것은 셈을 하기 위해서, 이건 물론 이제 기초적인 교육이 되는 거고, 또 고등교육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이 다가 이미 틀이 잡혀 있어요. 예를 들면 엔지니어를 교육시킨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물리와 공업 수학 이런 걸 가르치고, 그리고 전공 과목, 예를 들어서 뭐 기계공학을 한다 같으면 연력학 또는 그 구조역학이라든가 뭐 이런 기본적인 걸 가르치고, 그다음에 전문 분야에 들어가서 각 그 전공 이미 있는 기술에 대한
그 지식들을 갖다가 배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사회에서 혹은 그 기업에서 혹은 공장에서 이제 쓰는 거죠. 디자인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기계공학 내가 그 박사과정 처음 시작할 때 그 미국에 있어요. 60년 초에요. 그때 내 운전을 가르쳐준 그 S라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때 미시간 대학에서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을 전공해가지고 보잉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뭐냐 하면은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하면은 핸드북을 다 보면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핸드북 속에 다 모든 제품의 그 규격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디자인한다 하면은 그 핸드북에서 뭐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필요한 거 어느 부품을 만들면 그걸 디자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제품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러니까 핸드품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때 이제 그래도 조금 혁신적인 그런 엔지니어보다 나은 교육은 물리를 배우고 나가지고 그런 회사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핸드북 타입의 그 교육이 아니고 문제를 푸는 거, 미분방정식 풀고 역학 문제 풀고 해가지고 디자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를 배우고 보잉 회사에 들어간 그 친구 보잉 회사 생겼는데 보잉에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엔지니어링 교육보다는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엔지니어링 교육에서는 이미 다 그런 거 어떻게 디자인하고 하는 거 핸드북을 보면 다 나오니까 볼트너트 다 나오고 디멘전 다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걸 배워가지고 왔으니까 물론 뭘 만들어라 뭐 설계를 해라 하면 금방 하지만은 물리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거 모르죠. 핸드북이 어떤지 모르고 그런 거 쓴 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지만은 그 핸드북을 해서 그것만 찾아가지고 디자인하는 문제 밖의 것을 나갈 것 같으면은 물리하는 사람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물리를 배우고. 그와 비슷한 것이 21세기 교육이에요. 뭐냐 하면은 그런 공장 타입의 교육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것, 없던 것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생각해내야 되는데 공장형 교육을 받은 그러한 인재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 이상 뭘 더 생각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백은 교수 얘기가 그것을 이제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엑스프리스 날리지하고 테시드 날리지 이 두 가지를 구별한 사람이 그 포리안이라는 그 포리메스가 있어요. 옛날에도 한번 내 블로그에 쓴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자기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식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걸 포리아니의 그 파라독스라고 그랬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블로그에 쓴 일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병 교수는 이제 그 사람이 쓴 용어로 explicit knowledge, 그 명시적인 지식과 tacit knowledge, 암묵적 지식 이 두 가지를 구별해가지고 explicit knowledge라는 건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알고 있는 지식들인데 그것들은 다 코딩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explicit knowledge는 코딩이 돼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전부 코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tacit knowledge는 어떻게 해도 코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도 표현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인터넷 문서 예를 들은 것들 보면 이런 것들이 tacit knowledge 뭐냐?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은 자전거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가 말로 표현을 못해요. 이게 타봐. 일단 타보고 어떻게 넘어지는 방향을 어떻게 핸들을 틀는지 하면은, 물론 원리를 갖다가 물리학적으로 하면은 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원리로 자전거 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전거 타는 거는 일단 타봐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타는 법을 익히는 거죠. 또 악기를 그 연주할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테스트 나레지에 그것도 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불 수 있다 하지만은 처음에는 그냥 그 뭐 어떻게 그 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그 소리라는 것이 그게 이제 조금씩의 그 진동수들이 다르거든요. 그거 우리가 물론 이제 엄밀하게 그 진동수를 다 측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엄청이 그 기계로 해서 음악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 뭐 하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런 거 하기 전에 그 음악을 그 연주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음악을 연주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스스로 그 음악을 터득해야만 되는 거지, 그 뭐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가르쳐 주죠. 이게 너 틀렸다, 이게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또 강조해라, 뭐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테스트 날레주의. 그리고 또 하나, 그 테스트 날레지 우리가 그 얘기했을 때 내가 예를 들은 것이 그 바둑 얘기를 들었죠. 그때 그 알파고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그 바둑 두는 사람들이 소위 딱 그는 제1감이라는 것이 그게 테스트 날레지라서요. 테스트 날레지. 그게 암묵적 지식이에요. 일감이라는 건 뭐예요? 그 설명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둑을 많이 두고 하다가 보면은 터득한 것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간 그 기사는 다 같아요. 이게 제1감이다 하는 게, 물론 가끔 틀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게 그 제1감으로 나오는 바로 급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딴 사람은 또 뭐 따로 있지만 거의 다가 어느 정도 바둑을 둔 사람은 다 그 제1감이라는 걸 알아요. 여기가 급소다인데, 근데 그 사람이 말로 그걸 설명하라 그러면은 잘 설명 못 해요. 왜냐하면 한참 더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런 그 감, 영어로 쓴 그런 것도 gut feeling이라고 그러죠. gut feeling. 그건 뭐냐면 그 창자, gut라는 게 창자인데, 그 창자 속에 있는 그 느낌,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또 뭐 영감이라든가 인스피레이션 또는 그 인사이트, 그걸 또 통찰력, 그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뉴턴을 이제 가르치면서 한 얘기가, 뉴턴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그 뉴턴 역학을 건설해서 했을 때, 그가 이제 그 캠브리지의 그 전염병 때문에 그 우쇼에 있는 자기 그 농장에 돌아와 가지고 집에서 이제 빈둥빈둥 대면서 이제 그걸 다 했다고 나중에 이제 만년에 회고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의 그게 그런 엄청난 업적을 낼 수 있던 거는 그 사람의 통찰력이나 인사이트, 또 저는 인스피레이션, 하여간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재밌게 얘기하려고 뭐 사과 나무에서 사과 떨어진 걸 보고 중력을 발견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또 뉴턴 사과나무 해가지고 그거 뭐 퍼져가지고 뭐 여기저기 있는데, 여간에 뭐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사과 떨어질 때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한 거예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돌이별의 운동, 즉 행성의 운동하고가 같은 원리라 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연결지었느냐. 그러니까 대단한 통찰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는 과학적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당연히 모자라지만은 내가 그때 이제 그 컴퓨터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컴퓨터를 하면서 내가 그때 그 이제 그 내 연구 논문 중에서 그 분배 함수의 영을 이제 그 할 때 말이지. 내가 뭐를 했냐 하면은 그 분배 함수의 복소수 공간에서 그걸 이제 컴퓨터를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의 그 되는 그 원리, 그 배경을 알아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얘기해서 뉴턴의 영감을 나는 갖고 있지 못하지만은 컴퓨터 그래픽스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이 그 엑스플리트한 그 knowledge, 즉 명시적인 지식, 그 얻을 수 없는 지식을 엑스플리트한 지식을 그러니까 아닌 tacit knowledge, 암묵적 지식 같은 것을 우리가 영감 대신 컴퓨터 같은 그래픽 해가지고 하면은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내가 언젠가 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것이,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것이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하는 뜻으로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이제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지금 21세기의 교육 파괴적인 혁신에서는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플리시트 knowledge라는 건 이제 사실 이제 앞으로 가면은 그런 그 컨텐트 같은 거 아는 거 이런 거는 만약 필요하다면 머리에 그냥 칩으로 박아넣을 수 있어요. 교육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배울 필요도 없고 칩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고, 또 처음부터 그러한 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지식을 원한다면 금방 찾아낼 수 있다 이거죠.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암묵적 지식, tacit knowledge라는 것은 그 어디 컴퓨터 인터넷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기르는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야말로 자전거 배우는 걸 가르치듯이 그런 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 같은 것을 이제 터득하는 그런, 그러니까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엑스플리시트하게는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러한 것을 터득하는 기술들, 어떻게 하면은 그 tacit knowledge를, 즉 암묵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이제 교육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이제 21세기 교육방이라는 거예요.